네, 학생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안내해 드릴 부분은요.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한 가지씩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념부터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이 지원 경향까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의 50% 이상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일컫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 여러 선발자들이 참여하여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올해까지 유지되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서 지원자를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023학년도 올해 대입 전형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 중에 81,390명 중 수도권에서 38,787명 선발을 하여 45.5%의 큰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선발 인원 중 42,603명을 선발하여 22.8%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올해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전형의 경우에서도 면접형과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서류형으로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전형을 이원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세화되고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모집 인원을 중심으로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에서 약 45.5%,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22.8%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교과 내신 성적과 같은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를 요소로 삼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3년간의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기록, 그리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자의 면접,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입학사정관들을 통해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실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고교 생활의 충실도와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한 여부 등을 자기소개서와 연계하여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누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축소됨에 따라 특히 교과 수업 시간에 기재된 내용들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생들을 단계별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 일괄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면 보통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 이상의 학생들을 선정한 후에 면접이라든지 추가적인 요소들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괄합산 전형은 전형의 요소에 배점을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까요? 지원자들의 서류가 천차만별 전부 다르고 다양한데 어떤 모습으로 지원자들을 선발하는지 그 평가의 기준과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6개 학교 대학이 주로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들에서 연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와 선발 요소들을
이제 공식화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를 하는 요소들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 수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이를 반영하였고, 대학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여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 평가 요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지원자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서류들을 통해서 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형 자료인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 어떻게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영역, 교과 외 영역,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부분을 통해서 지원자의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진로 역량, 사회성, 주도적인 역량, 경험의 다양한 모습들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학년도 1월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요소가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연구를 실시하였던 6개 대학에서 다시 재연구를 통해서 올해 1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었고, 고교 학점제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지원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도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4가지의 평가 요소 14개 평가 항목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3가지 평가 요소 10개 평가 항목으로 평가 요소와 항목이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항목들 중에 탐구력과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항목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게 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특히 탐구력이라고 하는 항목은 지원자가 다양한 탐구와 실험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에 수업을 통한 고차원적인 활동들을 통해 얻게 되는 탐구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했던 탐구 활동에서 학생이 성취해낸 결과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이러한 능력들을 심화해내고 확장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탐구력이라는 개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항목은 기존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함에 따라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과 전공 관련된 활동들만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였는데, 지금은 진로라는 분야로 좀 폭넓게 확장을 시킴에 따라서 전공이라고 좁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해석하지 않고 계열이라고 해서 좀 크고 폭넓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영유해 나가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평가 요소들을 대학별로 대학의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게끔 각각 비율과 이름을 조금씩 바꾸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에서 전년도에 실시하였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비율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개별 대학과 고려대 같은 경우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명칭에 따라서,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선발하는 평가 요소와 비율이 각기 다른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각기 이렇게 평가 요소를 다르게 두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도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자를 선발하려고 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년도에 우리 선배들이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는지 지원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는 전국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제작한 발표 자료로 인용함을 미리 밝힙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서울권의 13개 대학의 최근 2개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대입 정책에 따라 정시 선발 인원 40% 확대에 따라 다른 기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등 다른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집 인원이 2021년도의 인원보다 다른 2022년도, 전년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로 학교장 추천 위주의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 인원이 줄고 다른 새로운 전형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지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모집 인원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인원들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대학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경향은 새로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우수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서울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카드를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이 지원 경향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분명히 수도권 상위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카드로 이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가지의 카드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6장의 수시 전형 카드에서 지원자가 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이 교과 내신 성적에 있는지 또는 서류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서 지역균형 전형의 카드의 안배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용하게 될 카드의 안배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이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의 요소와 특징들을 반드시 파악하시면서 전형을 설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지금 대학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의 전년도 왼쪽에 있는 표의 내용은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경쟁률과 그리고 6월에 나올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과 특징들을 종합하셔서 과연 나의 서류와 교과 내신 성적이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어느 전형에 조금 더 적합할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균형 전형이 한 해 치러져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이제 예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통한 지원의 유불리를 고려하셔서 6장의 수시 전형 카드 중 나에게 적합한 전형을 선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이 서류 평가에서 중요하게 평가가 될 요소들을 생활기록부의 이 평가 요소 항목별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한 가지 요소별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직접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적 및 출결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근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항, 질병결석이나 아니면은 기타의 출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에는 출결 특기사항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이 어려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대학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경력란입니다. 수상경력은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전형을 지원하면서 5가지의 수상 경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상인 중에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은요. 임원을 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임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원을 하지 않았어도 학급을 위해 또는 자율활동에서 개인적으로 특색 있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괜찮고요. 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색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은 역시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도 전공과 연계된 활동을 하여야만 하는가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도 전공과 연계된 활동들, 내용들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누적된 시간이 많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역시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성, 누각성, 지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서 성실히 봉사했던 내용들을 이제 열심히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꿈꾸었던 이런 교내에서의 경험과 특성들을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나게끔 보여주신다면은 이 부분의 평가에서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지원자의 교과학습 성적, 학업성 지도, 교과목 선택의 이수 내용, 그리고 교과 세특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전공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교과목의 이수 현황과 교과목 선택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교과 세특에 기재된 학생들의 교과목 참여의 내용과 탐구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의 요소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이제 중요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올해까지만 유지가 되는 자기소개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지원자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의 지원자가 보여줄 수 있는 또는 지원자가 서류를 통해 쉽게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안내를 하고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의 충실했던 경험,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이 돋보이는 점들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가득가득, 그리고 아주 높은 질로 잘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수많은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 세팅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학교 생활의 평가 자료라고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원자들, 학생들이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전공이나 학과와 관련해서 진로 백화점식으로 모든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면에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교과세 특에서 학생들이 교과목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탐구하였고 이 학생이 교과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장을 하였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로 일변도로 기재되는 것을 지향하고 교과, 학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들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노력하여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2021년에 발표가 되었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입학사정관들과 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 자료에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진로 중심의 교과세 특 기재가 아니고 교육과정과 이 성취 내용, 성취 기준 중심의 이 학습 내용 기반의 교과세 특 기재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의 대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영위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수업에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주시고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교과 간,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활동 간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활동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서 활동을 통한 교과 활동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 내용들은 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활용하셔서 이 지원자들께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공 가이드북과 안내서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시기이지만 대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서 이러한 대입 가이드북 안내서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전형에 대한 결과를 매년 6월 말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지원, 대입 결과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3학년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대입에 지원을 하게 된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원을 하고 원서를 쓰게 될 지원학과를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별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평가 요소와 평가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별로, 평가 요소별로 나의 생활기록부가 전형 자료가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리하겠다라는 점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될 학교 간,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 간에 나의 전형 자료가 어떻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반드시 비교하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에는 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결국에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성공의 카드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밑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요소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숫자를 통해서 합격자가 당락이 좌우되는 교과 전형이 아닌 지원자의 3년간의 학교 생활의 노력과 충실성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를 앞두고 있고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열심히 충실히 해나가고 학교 생활에서 대입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 나간다면 어느덧 대입 합격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